이번 시간은 특별한 상징제로서 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서 쌀은 조금 더 보편화되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쌀은 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별한 곡물이었습니다. 이응이라는 사람은 옥담 시집이라는 문집 속에서 별을 주제로 한 시에서 하늘이 내린 것 중 쌀과 비교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상서의 구절을 이용 오직 임금만이 쌀을 먹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상서의 원문에는 옥식이라고 표현되어 맥락상 귀한 음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응이는 이 옥식을 쌀로 번역하여 시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비단 이응이만 상서의 옥식을 쌀로 번역한 것은 아니었고 조선시대 지식인 중 옥식을 쌀로 해석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지식인이 이응이와 같은 방식으로 옥식을 쌀로 번역했습니다. 그만큼 쌀과 왕을 연결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과 연결된 쌀은 쌀 중에서도 흰쌀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계화된 정미기가 없던 시절 벼를 흰쌀로 만든다는 것은 벼의 겉껍질을 깐 후 다시 절구, 매통, 디딜방아 등의 정미도구를 이용해 다시금 여러 차례 방아를 찧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만큼 귀한 음식이었기에 왕의 밥은 흰쌀로 올렸습니다. 다만 유교적 국가에서 왕은 마냥 호화스러운 식사만 즐기면 안 되었고 때때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검소함을 드러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1458년 6월 29일 세조가 신하들과 나눈 대화가 이러한 예입니다. 임금으로서 검소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세조는 신하들에게 임금의 밥상에 너무 곱고 흰쌀을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때를 제외하고는 고운 흰쌀 대신 상대적으로 도정을 덜한 쌀을 쓰도록 명했습니다. 이에 도승지가 도정을 덜한 쌀은 너무 거칠어 임금에게 올리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반대했으나 결국 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상추일기에서는 흰쌀과 왕의 관계가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764년 11월 초 5일 일기에서 저자 노상추는 임금이 자신에게 수박 한 동이와 함께 반찬을 곁들이지 않은 흰쌀밥 한 그릇을 내려주는 꿈을 꾸기까지 했습니다. 꿈이라고는 하지만 왕과 흰쌀은 조선시대 사람에게 왕과 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왕만 곱고 좋은 쌀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소위 조선의 지배층에서도 쌀밥, 그것도 좋은 쌀로 지은 밥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층이라고 하여도 열차, 비행기 등이 없던 시절이니까 사신으로서 중국을 떠난다면 평소와 달리 조선에서 난 쌀이 아닌 현지에서 먹는 쌀을 먹어야 했습니다. 1855년 연행사신으로 청나라로 다녀온 서경순의 몽경당 일사에는 이와 같은 사건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서경순이란 인물은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고을의 현감을 지낸 인물이자 서울 인근에서 경제적으로 지주였던 서경순에 따르면 청나라로 가는 길에 식사가 변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밥맛이 서경순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적어보자면 밥이 수은과 모래처럼 입에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찰기가 부족함을 비유한 것이죠. 이런 밥을 먹은 서경순 자신의 신경을 그대로 표현하면 기분이 분하고 분해서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집이 지극히 가난해서 비록 조석 끼니를 잊지 못하는 형편이나 밥은 백미이고 반찬은 꼭 두어 접시 놓으며 상은 다리 높은 통영반인데 너희가 나를 우리나라 탐막의 7푼상에만 해도 못하게 대접한단 말이냐. 이 말에서 탐막은 주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백미, 반찬 두어 접시, 통영반 등은 당시 하위 계층에게는 꿈만 같은 식사입니다. 하지만 서경순 자신은 하위 계층에게는 꿈만 같은 식사를 일상적으로 먹어왔음을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조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에서도 가장 앞에 언급되는 것은 백미입니다. 그만큼 백미는 상위 계층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장 연설에도 불구하고 서경순은 자신이 원하는 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절규합니다. 쌀이여, 쌀이여, 쌀이 참으로 나를 저버렸도다. 노미밥은 과연 못 먹겠다. 여기서 노미는 쌀알이 거친 밥을 말합니다. 따라서 백미가 아니라 노미를 먹었다는 것을 한탄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쌀을 일상적으로 먹었다는 것이 곧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상징하는 것은 비단 조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도 백미로 지은 흰 쌀밥은 신분이 높거나 부자들만이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기에 도리어 흰쌀밥 먹어 비타민이 부족해져 각기병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에는 각기병을 부자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하여 부자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쌀은 왕 혹은 상위 계층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쌀이 점차 보편적인 곡물이 되면서 피지배 계층의 일상 속에서도 쌀은 특별한 곡물이 되었습니다. 이응이는 쌀을 노래한 시에서 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동시에 백성의 양식으로서 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벼를 노래한 시에서는 벼가 없으면 백성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표현하면서 쌀을 세금으로 급히 걷어가지만 않는다면 백성들이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즉 조선시대 쌀은 지배계층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소요하는 핵심 재정물이자 물자이자 피지배층에게는 생존을 위한 식량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일반 백성의 식량으로서 쌀의 중요함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1838년 서유구는 헌종에게 바친 상소문에서 지난 100년간 쌀밥을 먹는 풍습이 만연해져 밭에서 작곡을 심던 곳을 이제는 논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유구의 한탄 섞인 상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조선의 인해 식사에서 쌀밥의 중요성은 계속 더해져만 갔습니다. 단적으로 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1833년 3월 한양에서 벌어진 폭동입니다. 1832년 조선 전체가 흉년을 겪었고 특히 한양 인근 경기도 일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향하던 쌀이 중간에 약탈당하는 일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도 한양의 빈민을 구휼하거나 유랑민에게 노자를 주어 원래 거주하던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등 여러 정책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한양의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방 수령에게 방공령을 풀게 하여 한양으로의 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로 인해 1833년 2월에는 쌀값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쌀값을 큰 이익을 보고자 했던 당시 상인들에게는 쌀값 안정은 반길 일이 아니었고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고자 하는 매점 매석을 통해 쌀값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 결과 1833년 3월 6일과 7일은 전과 비교해 쌀값이 2배가 되었고 점차 돈이 있어도 쌀을 구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1833년 3월 8일 쌀을 파는 싸전이 모두 장사를 하지 않아 백성들은 곡물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쌀값 상승의 원인이 상인의 농간에 있다고 판단하여 싸전 상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폭동에 참가한 백성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거나 약탈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일정한 지휘 아래 움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싸전을 부수면서 외상장부를 불태우거나 강 연안의 창고를 습격하는 등 전략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왕위에 있던 순조와 관료들은 쌀 폭동에 놀랐으며 곧바로 많은 군조를 동원해 진압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쌀 폭동은 당시 한양에 살던 백성들에게 쌀이란 곡물과 그 값이 생활에 직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쌀 폭동이 일어난 곳이 한양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의 수도이고 한반도 각지에서 세금으로 쌀이 올라오는 조선의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만큼 일반인이 쌀을 구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쌀을 조세로 바치고 팔아서 생활에 써야 했던 농촌 지역의 일반 농민들이 쌀을 주식으로 소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쌀은 일상식보다는 각종 의례의 필수품으로 특별한 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 이익은 논에서 나는 쌀은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보리나 콩을 먹고 쌀은 아껴두었다가 상이 났을 때만 쓰므로 서로 보충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일반 농민에게 쌀은 특별한 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쌀이 처음 한반도에 들어온 후 조선시대까지의 변화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쌀 문화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차에는 근현대 시기 쌀을 둘러싼 변화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